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마지막 4회, 5회 통합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실기시험이요. 산업기사.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1회, 2회, 3회, 3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미뤄지면서 이제 한 번 더 보게 됐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총 4번. 4회차, 5회차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실기를 먼저 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밀리면서 그 날짜, 필기시험을 보신 분들은 4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회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신 분들은 5회인가 이렇게 돼서 묶어서 시험 봤죠. 그러니까 결국 4번 본 겁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총 4번 시험 본 것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주 교수님이 이제 강의할 거고요. 자, 2번. 삼노스위치인데, 삼노스위치 은근히 많이 나오죠. 실무에서는 많이 적용하지 않아요. 요즘에 센서 등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삼로 스위치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삼로 스위치를 보게 되면, 그죠? 삼로 스위치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베이스가 이거예요. 이계수 전멸이죠? 램프가 이렇게 있다. 있으면, 여기가 만약 220V다, 얘가 0V죠. 0V를 이렇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 삼로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스위치가 이쪽 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이쪽 잡아채면 꺼지고, 이쪽 하면 불 들어오고. 이 상태 얘가 여기 있는데 이쪽 하면 불 꺼지고 이쪽 하면 불 들어오죠? 이게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삼로 스위치끼리 연결하면 이게 동극전환 방식이라고 해서 얘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연결하고 요거 연결되면 되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나가서 램프에 들어가면 되죠. 요게 0V고 얘가 220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얘가 나가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몇 번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앞에 거는 별 제가 2개만 드릴 거고요. 이런 것도 별 한 3개 정도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 직렬인데 2개가 병렬이죠? 자, 병렬이니까, 문제, 병렬이니까 어떻게 똑같은 거니까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2가 되고, 그래서 1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단락 용량이 차단 용량이니까, 퍼센트 디비전스가 15에다가 100에다가 용량 얼마? 10MV 곱하기 10 하면 결국 58.523. 그래서 58.82MV 된다. 여기 병렬로만 할지하면 되고요. 단락점이 여기 생겼으니까 항상 전원칙을 기준하니까 전체 합을 하면 돼요. 만약에 단락점이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으면은 이쪽에 전원칙이니까 15%만 적용하면 돼요. 여기 17%네, 그죠? 15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1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17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5가 아니라 17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단락점이 여기다 그러면 전원칙이니까 그때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차단 용량은, 여기 단락 용량은 15에다가 100에다가 10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 정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 물론 실기에서 3점, 4점째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3 더하기 15에다가 병렬이니까 2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7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높이가 20m니까 낙차죠? 낙차가 20m고 15m 30번 분, 요게 유량이라는 얘기고, 펌프의 출력 구하라. 요거는 이제 별 제가 5개 드릴게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펌프 출력 구하는 것은 2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9.8로 했으니까 이제 6.12 한번 해볼게요. 6.12에다가 효율이 얼마? 0.7에다가, 그 다음에 낙차가 20에다가 15에다가, 그 다음에 개수가 1.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6.12로 할 땐 Q는 뭐다? 메다 3승퍼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분일 때는. 근데 만약 9.8로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9.8 할 때는 얘가 이제 초당이니까 요거 15를 60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60초는 1분이니까 그래서 적용하면 되니까 편한 대로 물론 소수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답은 다 맞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건 워낙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실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실수하지 마라. 이거 깜빡 빼먹었다든가, 여기 15인데 60을 빼먹었다든가,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정전기가 발생되는 대전되는 종류,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몰리는 현상인데, 이거 이제 우리 책에 있어요. 저희 이제 실기 시리책에 보면, 실기 시리즈 뒷책에 보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대전되는 현상, 그죠? 대전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하가 분리가 돼서 만드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마찰대전. 비비는 거죠? 방귀가 뭐냐면,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띄우고. 필름을 이렇게 띄울 때, 그러니까 원래 방귀가 제일 무섭죠. 방위 대전이 제일 정전기 많이 발생하고, 근데 마찰, 유동원 이제 출렁출렁일 때, 그러니까 탱크로리에서 기름이 출렁일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대, 분출대전이라는 것은 파이프에 이제 구멍이 났을 때, 파이프에 구멍이 쭉 나면 여기서 분출되겠죠? 만약에 뭐 증기라든가 물 같은 거, 그러면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충돌대전이라는 것은 뭐 운석과 운석이 빵 받아쳤을 때, 횡성과 횡성 받았을 때 충돌대전, 그 다음에 유도대전, 비말대, 비말은 그 말대로 이제 뭐랄까, 물방울 같이 생겨서 물방울이 만들어져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됩니다, 3가지.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아닌데, 요거 별 2개 드릴 거고요. 아마 전에는 이제 요게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몰리니까 가장 대책이 뭐냐면, 접지를 한다, 접지. 그 다음에 재전기.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에서 중성화 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재전기, 습도를 유지하고, 대전방지제가 뭐냐면 피존이에요, 피존. 피존을 뿌린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3가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별 2개만 드릴게요, 별 2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6번. 요게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간연도에 이게 3번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은 퓨즈가 저압용 퓨즈죠. 10A짜리 퓨즈라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에 여태까지 간연도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류 I는 V분의 P 하니까 얘가 11A가 나왔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판단 기준 법령에는 그 저압용 퓨즈는 몇 배 견딜 것? 1.1배 견딜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A짜리에 11A 걸리니까 1.1배죠. 그럼 1.1배니까 견디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용단되지 말 것. 이유가 뭐냐면 1.1배 견디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KC 규정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설 변경하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설 바뀐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저압용 퓨즈는 4A, 16A 미만까지 16A 미만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 1.5배 견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을 넘었을 때 1.25배 견딜 건데 여기는 1.1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여기 보니까 11A죠? 11A니까 1.1배잖아. 1.5배가 넘지 않았죠. 그래서 용단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1.5배 이하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살짝 건드리면 이제 간연도 문제인데 법이 바뀌면 소법 적용해서 현재 법령을 따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자꾸 간연도니까 옛날 법을 따라해서 시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간연도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때는 법을 좀 잘 적용해서 문제 좀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회차 때 산업기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법이 없어진 건데 나온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기사에서도 출제 기준에서 시퀀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퀀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처리 결과는 뭐 나중에 뭐 슬쩍 이렇게 나올 경우도 많은데, 어떤 간에 출제하고 그 출제할 때 그 문제를 잘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7번 같은, 여러분들 이건요 저도 몰라요. 이거 모르는데 이거 틀리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틀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자료 찾냐고 너무 힘들었어. 이거는 이제 검취 결과 불합격 통제 시공사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사에게 검수 통보하고 시공을 재검칙한 방법, 검칙에 대한 재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빈칸이 들어갈 거 여기 보면 검칙 요청서 제출, 감리와 현장 검칙 이렇게 2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 같지도 않고요. 이런 거는 뭐
예.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똑같이 항상 얘기하지만 감리는 나온 지가 4년 됐어요. 근데 또 아직까지 간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이뤘는데 너무 시간이 남어. 그때는 이으세요. 저도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설명합니까? 박스 집는 건데. 그때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좀 볼까요? 현장 시공 완료. 시공이 완료되면 점검하죠. 시공자가 먼저 검토한 다음에 거기 요청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평 경과 성과 다 본 다음에 감리원이 현장을 직접 검증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보하고 합격되면 되고 불합격되면 재시공한다든가 보완 공사를 요구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8번. 요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요것도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수 후쿠메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쿠메타인데 이제 이게 그 누설 전류 측정하는 시험인데 원래는 후쿠메타가 뭐냐면 원래 하나씩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교류 전류. 그러면 이제 하나씩은 전류만 지시할 수 있거든요. 여기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근데 만약에 단상 이선식은 두 가닥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합이 0이죠. 그럼 여기 두 가닥 집어넣으면 여기 0암페어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럼 누설 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10암페어가 들어가서 10암페어가 나오니까.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같으니까 여기 전류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상 4선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N상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물론 RST가 이제 이걸 뭘 바뀌었죠? 이걸 L1, L2, L3가 바뀌었는데 내가 하나씩 찍으면 여기 하나씩 집어넣으면 각각의 전류가 상해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요. 4개를 다 집어넣으면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누설 전류. 그리고 여기 보면 30, 30, 40인데 10암페어가 지금 차가 생겼잖아요. 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0암페어라는 얘기죠. 결국 전류가 새지 않았다는 얘기죠.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전류 합은 0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 30, 30, 40인데 10암페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얘기야? 0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성관절 3000대 주파수. 여기 델타 접속이에요. 델타가 있고 Y가 있는데 델타고 용량이고 콘덴서 용량 구하라. 충전 용량 기억나시죠? 충전 용량은 원래 3오메가 C2 제곱인데 델타 결수는 성관과 상이 같으니까 3오메가 CV 제곱 되겠죠. 상하고 성관이 같으니까. 따라서 C는 3오메가의 V 제곱의 용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에다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전압이 3300의 제곱의 용량이 60kV. 10의 3승이고 단위가 마이크로페롯이죠. 그러니까 10의 6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87 마이크로페롯이 나온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요것도 간연도에, 앞에서 요거는 제가 요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제가 별 5개 드릴게요. 10번 같은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11번도 제가 이거 별 4개 드릴게요, 4개. 4개 드리는데, 자, 첫 번째, 50에서 60H짜리 사용할 때는 여기 뭐 전동기 다 코일이죠. 오메가 L이죠. XA란 말이에요. 그때 전류는, 코일에 의한 전류는 오메가 L의 V가 되니까 여기서 2파이 FL의 V가 돼요. 코일에 맞는 전류는 그래서 주파수하고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무바 전류는. 보통 부하가 아니라 이건 코일이 만든 전류죠. XL이 만든 전류가 무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원래 이제 전류는 그렇죠. 50에 1에 60에 1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50 이렇게 되죠. 반비례하니까. 또는 6대5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6분의 1로 감소하겠죠. 따라서 온도도 어떻게 되죠? 전류에 비례하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듯이. 근데 지금 전류가 감소했잖아. 따라서 똑같이 얘도 6분의 5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도입니다. 속도는 여러분들 동기 속도로 하면 되죠. N은 P분의 120F죠. 주파수에 비례하죠.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50에서 60이니까 비례하니까 50분의 60만큼 즉 5분의 6만큼 증가하겠죠.
이렇게 답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간연도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거를 50분의 6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약분해서 6분의 5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뭐냐면 용량이 5000kV예요. 전력이 5000, 피상전력 5000kV인데 역률이 0.8이에요. 0.8. 자, 근데 이거를 0.95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5000짜리를 0.95가 됩니다. 그럼 얘가 4700, 여기 왜냐면 킬로와트잖아요. 그럼 얘가 475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역률이 자꾸 이렇게 5천에서 0.9이 4750이잖아요. 근데 5000짜리가 있고 0.8짜리가 있는데 그 58이 40이죠. 그럼 4000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95%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P1은 5000짜리의 역률이 0.8이니까 얘가 4000kW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5000짜리인데 역률 얼마? 0.95로 계산했다는 얘기야. 물론 콘덴서 용량 구할 수도 있어요. 했을 때 얘가 4750이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750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여기 보면 5000에다 0.5 4750. 그래서 여기는 4000 다이렉트 나온 건 뭐냐면 요 4000은 뭐예요? 5000에다가 곱하기 현재형 0.8 곱하기 여기에서 4000이라는 얘기죠.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번. 요거는 뭐, 요 같은 문제는 제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별 한 3개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거는 별 5개 드릴게요. 워낙 시험 많이 나왔었죠. 물론 법선, 수직면, 수평면 말고 또 실제 구하는 것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법선조도, 수직면, 수평면조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광원이고 이게 이제 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벽을 맞고 위로 올리는 걸 법선제도로 가죠. 그러니까 법선조도를 만약에 EH라고 하고 맞고 튀어올라간 걸 수평면조도 요 E를 갖다가 뭐 A라고 할까요? 요걸 갖다가 뭐 ED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수평면조도는 L제곱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L이죠. L. 요게 L입니다. L. 그 다음에 수직면조들은 ED는 L제곱의 I의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고 얘는 L제곱의 I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L 값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 풀 수 있죠. 만약에 높이를 H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구한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4번은 이건 뭐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500짜리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KV라는 거예요. KV 피상전력이죠. 원래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85% 오전 그 다음에 여기까지 85고 넘어서부터는 오후는 100% 운전한다. 그 다음에 철선 동선 줬고요. 일대 전율 효율 뭐 이건 제가 별 5개 드릴게요. 전율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력량에다가 그 다음에 동선 뭐 철선 그 다음에 전력량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보통 요거 철선이니까 뭐 철선은 PI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먼저 전력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량. 여기 보면 일단 KV예요. 중요한 거. 여기 사용한 전력량이죠. 200을 얼마? 6시간. 올라가서 400을 6시간. 그 다음에 500을 얼마? 6시간. 내려와서 300을 6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6시간 영일 얼마나 했죠? 0.85 오전에는. 자, 그 다음에 400을 몇 시간? 6시간. 여기까지도 영률이 오전이니까 0.85죠. 그 다음에 다시 500을 6시간이죠. 500을 6시간이고 영률 1이죠. 곱하기 1이니까 생각 안 써도 됩니다. 여기도 300을 6시간인데 곱하기 1이니까 상관없고
오케이?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철선이 있다. 철선. 철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하 관계없죠? 그래서 6kW 몇 시간? 24시간. 여기 철선이고, 동선은 이제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동선 부하율인데, 여기 보면은 얼마 걸린 거죠? 5분의 2가 걸리는 거고, 여기는 얼마죠? 5분의 4가 걸리는 거고, 여기는 얼마 걸리는 거죠? 5분의 5죠? 물론 1이죠. 요거는 5분의 3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선은 10kW짜리가 있어요. 10짜리가 있고, 곱하기 몇 시간씩. 시간 똑같잖아요. 6시간씩. 각각 곱해야 되고, 전체 다, 얘들이 다 6시간이니까 10 곱하기 6시간 다음에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동선은, 그죠? 동선에다가 부하율 제곱에다가, 그죠?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6시간 똑같으니까, 여기 5분의 2의 제곱, 5분의 4의 제곱, 5분의 5의 제곱, 5분의 3의 제곱 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많이 나왔어요. 복잡한 것 같아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부하율을 어떻게 주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약간 변질된 게 뭐냐면 여기 역률 값을 보통 이제 킬로와트로 주는 게 정석인데 K분이 줬잖아. 그럼 역률을 곱하면 되는데 오전과 오후가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은 여기까지 0.85, 여기부터 오후 1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어려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몇 번 해봐야 돼요. 자, 이거는 뭐 교수님이 이제 할 거고요.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뭐 별 제가 5개, 4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단 등 개수가 얼마냐면 4, 8, 32, 하나, 둘, 셋, 넷, 5, 7, 8, 32등이 기능인 거죠. 5만이니까 얘가 50m가 되는 거고요. 얘는 25m가 됩니다. 럭스가 200럭스라 그랬고요. 여기 전반 조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반 조명인데 여기 보면 배광은 직접 조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장이나 벽 반사율은 30%, 강원의 천정면 1m에 붙인다. 그 높이는 원래 9m죠? 9m인데, 공장인데 9m인데 이렇게 등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 얘가 9m인데, 얘가 내놓은 게 1m니까, 실제 등고는 얼마가 되는 거죠? 높이는 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청어라. 강강 보상률은 보수 상태 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건인데 뒤에 다 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광안의 높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금방 얘기했지만 8m가 되죠. 높이 h는 9 빼기 1에서 8m가 되는 거고 실질수 k는 8m에다가 밑엔 도하고 위엔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컨닝 할까요? 컨닝했더니 2.08%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8만 쓰면 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표에서 뭐가 있냐면 요걸 봐야 돼요. 여기에 실리수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안 주면 2.08만 했는데 여기 보면 2.5, 2가 여기 2.2에서 2.08이 여기에 들어가죠. 맞아요? 기호는 1 쓰고 실리수는 2.0이기 때문에 이거 쓸 때는 2.0 이렇게 써야 답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가 없을 때는 안 그렇지만 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답은 그래서 2.0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뭘 찾으려냐면 조명률을 찾으라 했어요. 조명률은 이 조건 잘 보시면 돼요. 조명률은 천장이나 벽 반사율이 30%라 했죠? 그 다음에 천장이나 벽의 반사율이 30% 맞는데 여기 쭉 보면 이제 직접 조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직접 조명이잖아요. 자, 볼까요? 직접 조명이고, 그죠? 전구라 그랬잖아요. 강강 보상률인데 보상태가 양중하잖아요. 양중부. 그럼 여기서 양이잖아요. 부는 불량이라는 뜻이래요. 양이니까
쭉 내려면 전국에서 양중 보니까 여기 1.3이죠. 그럼 관광 보상률 1.3 찾았네요. 자, 조명률 찾아야 돼요.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도 아까 2조들의 실질수가 2.0이었죠. 그리고 벽이나 반사율이 0.3이니까 쭉 내려와서 쭉 만납니다. 47%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7% 조명률, 관광보상률 1.3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물어본 게 뭘까요? 등 개수 물어봤네, 그죠? 여기 보면 총 소요되는 광속을 물었는데 총 소요의 강속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F는 번데기에서, 그죠? 번데기에서 물론 여기 S인데 S가 뭐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0.47에다가, 그죠? 왜냐면 전체 등에다가 원래 32등이죠. 원래 32등의 강속이니까 일단 N 곱하기 F가 전체 강속이죠. 등에다가 F를 곱하니까 얘가 1.3이고 얘가 200이고 조도가 면적이 50 곱하기 25잖아요. 했더니 이렇게 루먼이 나오죠. 이게 총 강속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N 등수를 안 나눴잖아요. 여기 N이 여기가 만약에 32등이 들어가면 한 등당 개수잖아. 한 등당 루먼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등당 강속 물어봤잖아요. 그럼 4, 8이 32니까 32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요게 나오겠죠. 여기 만약에 여기가 32개가 들어가면 한 등당의 개수, 한 등당의 루먼이 나오죠. 지금은 요거 빼나갔으니까 전체 강속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등당이니까 32등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 등당이 얼마 나왔어요? 2만 100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은 백열전기의 크기를 찾아야 돼요. 백열전기의 크기를 보면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2만 1000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강속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2만 1000. 그러면 이렇게 쭉 1000와트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한 등당은 메가와트 1000와트가 되는 겁니다. 한 등당 1000와트고 전체 전력은 뭐예요? 전체 전력 두 가지 물어봤잖아. 한 등당에 대한 와트하고 전체적 두 가지 물어봤죠? 그래서 한 등당은 1000와트 찾았고요. 전체는 뭐야? 곱하기 개수만큼 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0 곱하기 얼마? 32 곱하면 32,000와트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답안지에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한 거고, 답안지에는 1000와트, 그 다음에 요거는 1000 곱하기 32, 32,0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쓰는 게 없으면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냥 요거만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 요것도 간연도 문제예요. 간연도 문제이기 때문에 표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고, 아마 전일 효율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간연도에서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제 KVA가 나왔다는 거. KVA 이걸 딱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고, 킬로와트 곱하려면 0을 곱해야 되잖아. 5.5 나눠져 있다는 거. 요게 조금 혼동이 올 거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것도 쉬운 거고, 요것도 간연 있는 거고, 요것도 간연도에 있는 거고, 요게 새로운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요것도 새로운 유형. 그때 당시는 요거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1.1배로 해야 되겠죠. 근데 법 바뀌었으니까 한 건데 요것도 간연도 문제. 요건 새로운 유형이나 봅시다. 요거 쉬운 거, 요것도 쉬운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한 3문제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시퀀스를 뺀 나머지는 한 3개 정도만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통합 4회, 5회까지 실기 문제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2021년도 간연도 문제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